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바로 코덱스 미국 S&P 500 ETF입니다. 자료들을 보니까 뭐 상품 설명서 같기도 하고 보고서 같기도 한데요. 여기서 핵심만 딱 뽑아서 이게 어떤 상품인지 뭘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볼 자료들이 바로 그 ETF의 개요를 담은 문서들이죠. 투자자들이 좀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. 특히 ETF 같은 상품은 그 속을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이름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구조나 특징들이 있으니까요.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일단 이름에서 딱 감이 오네요. 미국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. 그쵸? 네, 맞습니다. S&P 500. 자료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큰 회사들 한 500개 정도 묶어놓은 지수라고요. 그렇죠. 여기서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왜 하필 S&P 500인가? 이게 그냥 500개 기업 모음, 이게 아니고요. 뭐랄까, 미국 주식시장 전체,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자체의 성적표처럼 여겨지는 그런 대표적인 지수거든요. 아, 그래서 뉴스 같은 데서 미국 시장 얘기할 때 S&P 500 얘기를 많이 하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그러니까 이 ETF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미국 경제 성장세에 투자한다.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서 얘기하네요. 뭐 기술주, 헬스케어, 금융, 소비재 아주 다양한 분야 회사들이 다 들어있어서 위험이 자연스럽게 분산된다고요. 그렇죠. 그게 분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죠.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위험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기술주 하나에만 투자했다면 그 회사 실적 하나에 막 내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? 네네, 그렇죠. 근데 이렇게 500개 기업에 나눠 놓으면 뭐 한두 개 기업이 좀 안 좋아도 전체적으로는 그 충격이 훨씬 덜한 거죠. 자료에서 말하는 섹터 분산 효과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.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군요. 그런데 안정성 말고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. 어떤 거죠? 바로 총보수. 연 0.0062%라고 적혀 있는데요. 와, 0.0062%. 이거 거의 뭐 없는 수준 아닌가요?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싶을 정도인데요. 네, 저도 이 숫자 보고 좀 놀랐어요. 연 0.0062%. 이게 전 세계 S&P 500 ETF 중에서도 거의 뭐 가장 낮은 수준일 겁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특히 오래 투자하실 분들한테는요. 이게 그냥 조금 싼 애 정도가 아니에요. 아, 장기적으로 보면 그 차이가 확 벌어진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연 보수가 0.5%인 ETF랑 이거 0.0062%짜리랑 똑같이 1,000만 원을 한 20년 묻어둔다고 생각해보세요. 수익률이 똑같아도 매년 떼어가는 보수 차이 때문에 나중에 손에 쥐는 돈이 정말 크게 차이 날 수 있거든요. 수십, 수백만 원까지도요. 와, 복리 효과 같은 건가요? 그렇죠. 비용 절감에도 복리가 붙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자료에서도 딱 강조하잖아요. 장기 투자 시 낮은 보수가 큰 가치를 발휘한다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. 정말 무시 못할 부분이네요. 그럼 낮은 보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배당금 얘기도 있네요. 연 4회, 그러니까 분기마다 준다고요? 네, 분기 배당.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죠.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. 물론 뭐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배당 관련해서 진짜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. 과거에는 배당금을 안 주고 TR 방식, 토탈 리턴 방식으로 굴렸던 때가 있었다고요? 아, 네. 그런 내용이 있죠. 그리고 그때 펀드 안에 쌓아뒀던 배당금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.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. 2021년 4월 9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쌓인 걸 2025년 7월부터 15회에 걸쳐서 준다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. 이거 좀 흔치 않은 경우 아닌가요? 네,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죠. 왜 과거에 TR 방식을 썼을까? 뭐 자료에 이유는 없지만 보통 TR 방식은 배당금이 나오면 그걸로 다시 그 ETF를 사서 재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. 아, 자동으로요? 네, 자동으로. 그럼 복리 효과를 더 키울 수 있고 또 배당금 받을 때 내는 세금, 배당 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도 있고요. 그래서 장기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기도 해요. 아, 그럼 배당금을 바로 받느냐 아니면 재투자해서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노리느냐 뭐 그런 선택지였군요. 그런데 이제는 그 쌓아뒀던 걸 나눠주기로 했다는 거고요.
그렇죠. 중요한 건 이제 정책이 바뀌었다. 그리고 과거에 모아둔 배당금은 이렇게 투명하게 나눠주겠다고 딱 계획을 밝혔다는 점이에요. 이게 투자자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첫째, 앞으로 이 ETF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주는구나. 둘째, 혹시 그 TR 기간 동안 투자했거나 지금도 갖고 있는 분들은 2025년 7월부터 예상치 못했던 추가 현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. 이렇게요. 오, 그런 기존 투자자분들은 뭔가 좀 더 챙겨봐야 할 게 있겠네요. 어떻게 지급되는지,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같은 거요. 맞습니다. 정확한 지급 방식이나 세금 관련 내용은 이 자료만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하고 인지하고 추가 정보를 찾아보는 계기는 될 수 있죠. 운용사 웹사이트 공지 같은 걸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. 네, 정책이 바뀌었고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. 자, 그럼 이제 수익률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? 자료 기준일이 2025년 10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숫자들이 꽤 좋아 보여요. 최근 1년 NAV 수익률이 25.93%, 3년은 86.74%. 와,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은 114.54%네요. 네, 제시된 기간만 놓고 보면 성과가 상당히 좋죠. 특히 3년에 86%면 그 기간 동안 미국 S&P 500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뜻이에요. 근데 여기서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죠.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. 네, 바로 그거죠. 작년에 25% 올랐다고 내년에도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.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요. 그렇죠. 투자의 기본이죠. 근데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요. 수익률 종류가 하나가 아니네요. NAV 수익률, 기초지수 수익률, 시장 가격 수익률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숫자가 다 조금씩 달라요. 1년 수익률만 봐도 NAV는 25.93%, 기초지수는 26.69%, 시장 가격은 25.31%. 이게 왜 다른 거죠? 네. 좋은 포인트예요. 이 차이를 아는 게 ETF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. 먼저 NAV란 기초지수 수익률 차이부터 볼게요. NAV는 펀드가 가진 자산의 실제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거. 그러니까 ETF 한 주의 실제 가격 같은 거예요. 네. 기초지수는 이 ETF가 따라가려는 목표, S&P 500 지수 그 자체고요.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나는 걸 보통 추적 오차라고 불러요. 추적 오차. 뭔가 목표를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오차. 뭐 그런 느낌인가요? 정확해요. ETF 운용사가 S&P 500 지수를 100% 똑같이 복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주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. 주식 사고 팔 때 드는 비용도 있고 펀드 운용 보수도 떼고 물론 여긴 엄청 낮지만요. 또 지수 구성 종목이 바뀔 때 그걸 반영하는 시점 차이도 있고요.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생겨요. 아하. 이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운용사의 능력이죠. 보통 S&P 500 같은 큰 지수 ETF는 이 오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렇군요. 그럼 시장 가격 수익률은 또 왜 다른 건가요? 이건 NAV랑도 다르네요. 네. 시장 가격은 말 그대로 주식 시장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 ETF를 사고 파는 가격이에요. 이건 NAV, 즉 실제 가치랑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거든요. 만약에 ETF를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몰리면 실제 가치 NAV보다 좀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요.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해요. 반대로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좀 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요. 디스카운트. 오, 주식처럼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NAV 수익률이랑 시장 가격 수익률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정리해보면 NAV는 ETF의 약간 본체 가격 같은 거고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인기 가격 같은 느낌이네요. 그럼 이 추적 오차나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, 괴리율이 크지 않다면 투자할 때만 엄청 신경 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. 네, 보통은 그래요. 특히 S&P 500처럼 거래가 활발한 ETF는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요. 그래도 가끔 시장이 막 엄청 흔들릴 때는 차이가 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HTS나 MTS에서 실시간 NAV랑 현재가를 한 번씩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이 모든 수익률은 2025년 10월 2일 특정 날짜 기준이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하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볼까요? 이 코덱스 미국 S&P 500 ETF는 첫째,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. 둘째,
연 0.0062%라는 아주 낮은 총보수가 특히 장기 투자할 때 유리하다. 셋째, 분기마다 배당금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2025년 7월부터는 과거에 모아두었던 배당금을 15번에 걸쳐 특별히 지급할 계획이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완벽한 요약입니다. 그럼 이 정보들이 왜 중요할까요? 만약 미국 S&P 500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시중에 비슷한 ETF들이 많잖아요. 네, 그렇죠. 여러 운용사에서 나오죠. 그때 이 코덱스 상품만의 특징, 특히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보수 0.0062%가 다른 ETF들에 비해 얼마나 싼 건지 바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? 또 배당 정책도요. 나는 분기 배당이 좋은데 혹은 저 과거 배당금 나눠주는 게 좀 끌리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. 그냥 S&P 500 ETF면 다 비슷하겠지가 아니라 이런 세세한 점들을 비교해야 한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 ETF의 구체적인 비용 구조, 배당 정책의 과거와 미래, 그리고 성과 데이터의 의미와 한계까지 알게 됐어요. 이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그럼 뭘 더 알아봐야 하지 하는 다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줘요.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 유보 배당금 나눠줄 때 세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지? 최근에 추적 오차는 잘 관리되고 있나? 이런 식으로요.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. 네. 오늘 자료 덕분에 코덱스 미국 S&P 500 ETF에 대해 정말 속속들이 알아본 기분이 듭니다. 구조, 비용, 배당, 성과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네요.